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갈석산은 역사에 관심을 가진 분들로부터 많은 언급이 됩니다. 더구나 그 갈석산이 낙랑군 수성현에 있다는 기록으로 인해 정말 말이 많은 낙랑군의 위치도 함께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갈석산의 위치에 대한 주장은 대략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설은 모두 잘못된 판단이고 주장입니다. 이제 그 하나하나의 잘못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황해도 수안에 갈석이 있었다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장은 과거 이병도 선생의 주장으로 이는 일본 학자 이나바 이와키치의 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합니다. 또한 현재 한 사군이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계에 잔존하는 설이기도 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산해경 갈석산에서 승수가 시작된다고 한다. 수경주에서 지금 요서 임유현 남쪽 강 가운데에 있다고 한다. 진황이 갈석의 입구에 글을 새기고 갈석산을 올라 거해를 바라보았다고 한다. 갈석 혹은 갈석산은 요서 임유현 남쪽을 흐르는 강 가운데에 있다고 합니다. 즉 갈석산이 요서에 존재한다는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이병도를 비롯한 오늘날 한반도 한 사군을 주장하는 이들은 한반도 황해도 수안에 요서가 존재해야 했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읽혀지는지 의문입니다. 역사는 기록입니다. 기록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학자들이 도대체 이러한 기록을 보고도 평양 인근에 갈석산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역사적 판단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통전의 갈석산은 한나라 낙랑군 수성현에 있는데 장성이 이 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장성은 동쪽으로 요수를 가로질러 고구려로 들어가는데 흔적이 아직 존재한다고 한다. 자, 이 기록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기록은 갈석산이 한나라 낙랑군 수성현에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몇몇의 학자들은 낙랑군이 한반도 평양 인근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앞서 기록에서 갈석산은 분명 요서에 존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낙랑군은 요서에 속합니다. 평양이 아직도 한나라가 설치한 낙랑군으로 보이십니까?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태강지리지에 언급되기를 낙랑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는데 장성이 시작된 곳이다. 일부 학자들이나 역사 관심자들은 태강지리지에 언급된 갈석산에 대한 이야기를 그 태강지리지가 현재 전하지 않기에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갈석산의 존재는 수많은 사서에 언급된 사항입니다. 태강지리지의 언급 역시 수많은 사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역사 기록을 어떻게 현전하고 아니고에 따라 판단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역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하거나 누군가의 직간접 경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사서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왜 학자들이
태강지리지에만 집착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한 학자가 낙랑군이 평양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태강지리지의 기록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강지리지의 내용을 부정하더라도 갈석산의 위치에 대한 증명은 다른 사서들을 통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두가 말하기를 진장성은 갈석에서 시작된다. 한나라 낙랑군 수성현의 땅에 존재하였으며 지금도 장성의 유적이 남아 있는데 동쪽으로 요수를 건너 고구려로 들어간다. 기록에서는 낙랑군 수성현이 요수의 서쪽에 존재하니 낙랑군 수성현은 요수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요수를 건너 고구려로 들어간다고 하니 낙랑군 평양서를 주장하는 이들은 태강지리지만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제반 여러 사서들을 시간이 나는 대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낙랑군 평양서를 주장하면 평양이 요서가 되고 그 동쪽 강원도가 요동이 되어야 하니 낙랑군 평양설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지금도 상대편을 유사 역사학이라 말하며 비논리적인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내 맘대로 역사를 말하는 일부 유튜브가 아니기에 더욱더 개탄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황도시 무령현 갈석산이 역사에 등장하는 그 갈석산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난하 하류에 갈석산이 존재한다는 설은 주로 윤내현 교수에 의해 주장되는 것으로 상당수 진보적 역사 해석을 주장하는 이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내현 교수의 주장은 해가 호타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중국이 그려놓은 노령현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즉 갈석이나 낙랑군을 한반도에서 탈출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역사 검증을 중간에 그침으로써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윤내현 교수의 주장대로 낙랑이 지금의 난하, 하류에 있다면 그 남쪽에 존재하여야 할 대방은 어디로 갈 것이며 신라, 백제, 가야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즉 이들의 주장은 나무만 보았지 숲을 보지 못한 잘못된 역사 인식일 뿐입니다. 노령현은 이미 검증한 바가 있지만 지금의 하복성 석가장시 정정현을 겸하여 대체로 그 북방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이 노령현을 중국이 현재의 진황도시로 옮긴 것입니다. 또한 난하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습수이며 지금의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복성 석가장시를 관통하는 호타하 상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복성 보정시 내원현의 백석산이 과거 갈석산이라고 하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장은 아마도 현 지도에 존재하는 지명인 하복성 보정시 서수현, 수성촌이라는 것을 참고한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수성촌은 기록을 따져보면 낙랑군 수성촌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보고 다른 기록과도 어울려야 합니다. 보정시가 낙랑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쑤시어 넣은 것입니다. 또한 근거가 불확실한 중국 해안선의 변화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 하북성 보정 시 내원현에 존재하는 백석산을 갈석산으로 확신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 백석산이 갈석산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을 팽개치는 개인적인 상상은 또 다른 왜곡만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쪽에는 백석산이 있고 서북쪽에는 갈석산이 있다. 기록에서 보이듯이 백석산과 갈석산이 따로 존재하므로 백석산이 갈석산이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갈석산을 찾아보겠습니다. 갈석산이 역사에 기록된 이유는 다른 산과는 달리 이정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이정표는 수몰된 지구를 표시한 것으로 충주댐이 건설되며 수몰된 도담 삼봉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본래 국경이나 황하의 입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다 확실한 증거를 내보이고자 원문을 실었습니다. 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수와 위수의 옛 길을 되살리니 대륙의 땅을 경작할 수 있었다. 가죽옷을 입은 도의가 갈석을 오른쪽으로 끼고 하로 들어왔다. 상수와 위수의 옛 길을 되살리니 대륙의 땅을 경작할 수 있었다. 가죽옷을 입은 조이가 갈석을 오른쪽으로 끼고 해로 들어왔다. 국내 역사를 논한다는 상당수가 갈석산 혹은 갈석을 설명하면서 주로 도의피복, 내우갈석 혹은 조의피복, 내우갈석 이러한 구절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의나 도의에 집중하거나 혹은 우갈석에만 집중하여 해석합니다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도외시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은 그 앞 구절입니다. 역사를 다룬다는 이들이 이 중요한 구절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해석이 어려운 것인지 해석을 하기 싫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갈석에 대한 이 구절은 갈석의 의미와 위치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수와 위수가 옛 길을 회복하니 대륙이 만들어지고 도의가 가죽옷을 입고 갈석을 오른쪽으로 끼고 하로 들어온다. 무구가 말하기를 종이라는 뜻은 옛 길을 되살린다는 뜻이고 작은 경작을 뜻한다. 항수와 위수 두 강을 일컬으며 옛 길이 복구되었기에 대륙이 경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대륙의 경작이 가능해지자 기주의 동쪽 끝으로 도의의 땅에 수해의 고통이 사라지고 모두 안심하였기에 그곳에 머물며 가죽옷을 입은 것이다. 도의는 새나 짐승의 고기를 먹었기에 그 가죽을 입는 것이 본성이었다. 수해로 인해 그 본성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많이들 또한 그 살 곳을 찾은 것이다. 갈석산에 대한 이야기는 치수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항수와 위수가 흐르는 곳이 뻘밭이 되어 경작이 불가능하였는데 이 강들을 정리하여 옛 흐름대로 만드니 그곳에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생겼고 이 땅에 있었던 도의 혹은 조의 역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경작하고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항수는 항산 곡양현 동쪽에서 나와 구수로 들어간다. 위수는
상산, 영수현 동북쪽에서 나와 호타로 들어간다. 기록에서 보이듯이 언급된 항수와 위수는 지금의 하복성 석가장시 서북쪽 혹은 영수현을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따라서 갈석 역시 이곳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도인은 가죽옷을 입는다. 해곡을 도라 하는데 섬에 사는 이족이 가죽옷을 입고서 갈석을 오른쪽으로 끼고 하로 들어온다. 갈석이란 해변의 산 이름이며 지금의 북평군 노령현이다. 갈석은 분명 북평군 노령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노령군은 바로 하복성 석가장시 정정현의 서북쪽에 해당합니다. 갈석을 오른쪽으로 끼고 하로 들어온다는 뜻은 갈석을 오른쪽으로 끼고 돌아 호타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앞서 기록에서도 하와 해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하는 해라고 불리는 호타를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위는 동방의 끝으로 갈석산으로부터 조선을 지나 대인의 나라를 관통한다. 갈석은 요서의 경계인 해수의 서쪽에 있다. 조선은 낙랑군의 현이다. 대인국이 그 동쪽에 있다. 갈석은 분명 요서에 존재하며 낙랑군 조선현을 경과하여 동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대인국은 바로 우리의 조상인 부여를 가리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장규길이 생각하건대 태평어라면은 산자가 없고 그 주석에서 갈석은 동북 바다 가운데에 있다. 조선은 동이이다. 동방에는 대인의 나라가 있다. 라고 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낙랑군 조선현의 종족과 그 동쪽 대인국은 다른 종족이라는 기록입니다. 낙랑군은 웅족의 터전이고 대인국은 환족, 즉 부여족의 터전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성현은 상현으로 북으로 역주까지 70리이다. 본래 한나라 북신성현으로 탁군에 속한다. 낙랑군 수성현은 탁군에 속한다는 기록입니다. 탁군은 기록에 분명 하복성 석가장시 영수현이라고 합니다. 평양 낙랑군설을 주장하는 오늘의 학계에 누구라도 이 구절을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을 종합하면 하복성 석가장시 영수현과 평산현 사이에 있는 황벽장수고라는 장소가 바로 대륙택이고 그 곁에 대륙이라는 경작지가 생겼으며 갈석산은 호타의 북쪽에 존재한 것입니다. 갈석 혹은 갈석산은 하나일 뿐입니다. 이 갈석 혹은 갈석산이 여러 군데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사서의 원문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혹은 자신의 주장을 근거 없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 것일 것입니다. 갈석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화면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